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8월 16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8,652건이며 그중 호치민 3,341건, 하노이 50건, 다낭 96건입니다. 8월 16일 아침 하노이시 보건국은 지난 12시간 동안 하노이시 일대에서 20건의 신규 양성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2명은 지역사회, 나머지 18건은 봉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명은 하노이시 동다구 반미에오에 거주하는 77세 부부가 양성으로 확인된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8월 15일 남편이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검사를 위해 세인트폴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내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다수의 양성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위험 봉쇄된 지역에서 확인된 18건의 양성 사례 중 2건은 기침 및 고열에 의한 선별 검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6명은 대부분 1차 접촉자이거나 봉쇄 지역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발생한 4차 발병 이후 현재까지 누적 2,222건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8월 15일 오후 호치민시 고밥지역 교통경찰총장은 해당 지역의 모든 검문소에서 이동선언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확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호치민시의 많은 검문소에서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이동선언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8월 14일부터 시작된 공안부가 주관한 이동선언을 위한 QR코드 신고도 채 이틀이 되지 않아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방역 규정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규정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거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이동선언이 검문소에서 다시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로 일선 현장에서는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시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응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5시간 넘게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등 의료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에서 약 10일 전 PC가족은 속성검사 키트로 검사한 결과 3명 모두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심해져 부모님들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지난 8월 10일 저녁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신속 대응팀 3명이 도착해 확인 결과 더 이상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호흡부전으로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배정을 받지 못해 문 앞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응급실이 나오기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등 호치민시 병원 곳곳에서
넘쳐나는 코로나19 환자들로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입원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면서 5시간 이상을 버틴 후 병실을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의료 상황이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대규모 확진자들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현장 병원 등을 설립해 긴급 대응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료시설은 물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호치민시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온 자원봉사, 운전사, 의대생, 간호사들, 이들도 하루 24시간 교대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치민시 당국은 지시령 16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15일까지 약 1개월 추가 연장하고 2단계로 나누어 전염병 상황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단계에서도 사망자 수를 현재 약 20%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15일 오후 빈투엉성 인민위원회는 동라이성 인민위원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닝투언성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라이성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긴급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지난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동라이성에 거주하는 닝투언성 출신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규모로 돌아왔고 특히 지난 7월 31일에는 약 2천여 명이 한꺼번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닝투언성은 지난 7월 31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온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을 지역 집중격리시설에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 4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의 치료시설에도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닝투엉성은 동라이성에서 일하는 친척이 있는 가족들에게 당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때까지 동라이성에서도 거주하도록 조치할 것을 동라이성 당국에도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남부 호치민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지에 일하러 갔던 타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자 앞다투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로 특별 이동팀을 구성해 오토바이로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등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밀집을 줄이는 데 협력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동한 사람들이 지역 격리시설에서 대규모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당국에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치민시 등 남부 주요 지역에서는 이들 타지 출신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의료 붕괴 및 방역시설 포화 상태에 이른 호치민시에서는 추가적인 대응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하노이시와 박린성 인민위원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긴급 공문 발송 이유는 박린성에서 확인된 비에텔 포스트 루앙타이 지점에서 감염 사례로 확인된 클러스터의 관련자가 하노이시 박드리엠 지역의 창고에서 배송된 이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양성 사례는 지난 8월 6일 하노이시 박드리엠구 창고에서 약 10명의 창고 직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월 13일부터 기침과 피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는 해당 클러스터에서 지역사회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박린성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 관련 역학조사를 확대하고 환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접촉자들의 목록을 작성해 신속하게 의료격리를 실시하고 검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박린성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위원회는 루앙타이 지역 비에텔 포스트 지점 매장 직원과 관련된 코로나19 양성 사례 12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4일 확인된 21건의 양성 사례로 방역당국은 루앙타이 지역에 대한 의료 봉쇄 결정 및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전체에서 1차 접촉자 200명, 2차 접촉자 630명 등이 확인되었으며 비에텔 포스트 배송자들이 거래한 800건 이상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